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민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지커 7X가 드디어 한국 시장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가 넘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전 계약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한국 시장에 출시되는 지커 7X 주행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보조금은 얼마나 되는지, 트림은 어떤지 이런 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증받은 자료부터 좀 보면요, 7X는 총 3가지 트림으로 나올 예정이에요.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75kWh LFP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7X 스탠다드 모델이 있고요. 그 위로는 100kWh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NCM 배터리의 롱레인지 버전, 최종 버전으로는 듀얼 모터에 100kWh 배터리가 들어간 퍼포먼스 모델이 있어요. 기본 스탠다드 모델부터 찬찬히 한번 보면요, 상온에서 주행 가는 거리는 375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배터리가 75kWh 정도라서 400km 이상 인증을 못 받았는데 국내 기준상 딱 요 정도 주행 가는 거리가 맞을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상세 인증 정보에 보면 공차 중량이 2290kg이라고 인증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좀 무거운 무게 때문에 주행 가는 거리가 좀 줄었을 거예요. 지금같이 날씨 좋은 날에는 한 400km 언저리를 주행할 수 있을 거고, 겨울철에 좀 영하로 떨어지는 날에는 300km 정도 주행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인증받은 정보를 좀 더 보면은 전압하고 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요 두 가지 숫자를 곱해보면 딱 75kWh 배터리 용량이 나오고요. 출력은 후륜에 모터 하나 들어가서 421마력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모터 하나로 421마력을 보고 나서 야, 이거 무슨 스포츠카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무게가 살짝 무겁기 때문에 일상주행에서는 그냥 경쾌하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식적으로 이제 중국 내수용 자동차들이랑 수출 나가는 해외용 자동차들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중국 내수 모델에서는 여기 모터 출력에 보면 370kW짜리라고 써 있고, 국내에서는 인증받은 자료에 보면 310kW니까 출력 차이가 조금 나요. 여튼 엄청나게 밟고 다니시는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전혀 부족할 게 없는 출력이긴 합니다. 그리고 롱레인지 버전이 있죠. 상온 도심이기는 하지만 504km로 인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온에서도 복합 411km를 인증받았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저온에서 도심보다 고속이 왜 더 잘 나오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원래 고속도로 크루징을 하면 전기차든 내연기관이든 전비나 연비가 잘 나옵니다. 도심에서 뭐 가다 서다 짧게 주행하고 히터 틀고 하면은 오히려 더 못 가요. 어쨌든 겨울에도 고속으로 466km를 갈 수가 있는 거면 서울에서 부산을 가고도 남겠네요. 요거는 저희가 추후에 이 차를 시승차로 받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실제로 뛰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인증받은 정보를 좀 더 보면은 공차 중량이 2330kg으로 스탠다드 모델보다 조금 더 늘었어요. 이게 75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거는 2290이었는데 롱레인지 오고 나서 무게가 별로 안 늘었죠. 이게 바로 NCM 배터리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LFP 배터리 대비해서 출력이라든지 C레이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높게 뽑을 수 있으면서 무게도 가벼운 게 진짜 가장 큰 장점이죠. 단점은 가격이 비싼 거고요. 모터 출력은 후륜에 421마력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해외의 이 7X 롱레인지들을 보면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대략 한 6초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배터리는 101kWh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CATL에서 만든 배터리예요. CATL은 글로벌에서 가장 배터리를 많이 만드는 회사죠. 전체 글로벌 마켓 점유율을 보면 대략 한 40% 정도를 달성한 회사예요. 국내에서도 뭐 기아, 레이 EV나 EV5 뭐 이런 데서도 CATL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중국에서는 롱레인지도 900V 시스템을 쓰면서 왜 한국은 800V 시스템을 쓰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볼트 시스템이 높으면 좋기는 하죠. 충전 속도가 빨라지니까. 근데 당분간 한국 시장에 900V나 1000V 충전기가 제작될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900V, 1000V 시스템은 일부 그냥 충전 사업자가 손을 댈 만한 영역이 아닙니다. 뭐 자동차 제조사에서 막대한 개발비를 투입해서 만들어야 되는 수준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전기차 충전기 그냥 한전에서 전기 따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1000V 시스템으로 만들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비도 어마어마하게 비싸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지커 7X의 800V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 충전 전력은 420kW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들의 충전 전력 효율이 조금 더 높아지면은 400kW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충전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지겠죠.
그래도 800V 시스템이면 충전 속도가 대략 한 300kW 정도 나올 거잖아요. 요 정도만 나오더라도 80%까지 충전하는데 대략 한 20분 안쪽으로 나오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퍼포먼스 모델이죠. 상온에서는 복합 440km로 인증을 받았고 저온에서는 356km가 나왔어요. 배터리는 롱레인지랑 동일하게 들어가고요. 공차 중량이 2450kg으로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냐면 전륜에 224마력짜리 모터가 추가돼서 그래요. 그래서 시스템 총 출력이 650마력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중국 퍼포먼스 모델은 2.98초인데 이게 모터 출력이 좀 달라요. 중국용 퍼포먼스 차량은 거의 800마력 가까이 나와서 이 정도인 거고 우리나라는 650마력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수출되고 있는 7X 해외 차량들을 보면 100km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8초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3.8초 정도 속도가 정상인 이유가 일단 공차 중량이 2.5톤 정도 되는 차기도 하고 이것보다 무게가 좀 더 가벼운 현대의 그 아이오닉 5N이 650마력 정도 넣고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3.4초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랑 얼추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여기까지 7X에 인증받은 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고요. 좀 자세하게 옵션들을 보면요. 스탠다드 롱레인지 모델에는 에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도 호주에서 판매되는 모델들을 봤을 때 에어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 모델에만 들어가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거 아마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근데 기본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승차감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뭐 단단한 느낌은 거의 없고 부드러우면서 잔진동을 잘 걸러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중국 자동차들 세팅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정하고 스포츠카로 만들지 않는 이상 좀 대중적인 자동차들은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이 자동문이 있는데 요것도 퍼포먼스 모델에만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문이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지커 7X가 기본적으로 문을 여는 방식이 좀 독특한 편이에요. 내가 근처에 다가가면 도어 캐치가 자동으로 이렇게 쑥 올라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이렇게 손을 집어 넣기만 해도 이 센서가 인식을 한 다음에 문을 살짝 톡 하고 열어주기 때문에 나는 그냥 살짝 당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굳이 자동문까지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해요. 요 다음으로 좀 볼만한 것들은 뭐 이중 접합률이 1열, 2열 전부 적용되고요. 시트에서도 14방향으로 조절이 전부 가능하면서 통풍 시트, 마사지 시트가 모든 모델에 기본으로 적용이 돼요.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해외에서 판매되는 7X의 옵션 적용표를 많이 보기는 하잖아요. 근데 지커 7X가 중국 내수용 모델에서는 모든 통풍 시트, 마사지 시트가 스탠다드 모델에도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해외 수출용 모델에서는 이 스탠다드 모델에 통풍 시트나 마사지 시트 같은 게 빠질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다 보니까 요거는 국내에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국내에는 이 지커 7X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들어온다고 하거든요. 이게 통풍 시트가 빠져버리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통풍 시트 없는 차 잘 안 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넣어서 들어와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 시트의 열선 같은 것들은 기본으로 들어가고 전동 리클라이닝 들어가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제가 중국에서 탔을 때는 조수석 뒤에 2열 시트는 의전 시트가 들어갔거든요. 뭐 레그 서포트도 있고 뭐 식탁 같은 거나 디스플레이도 달아줬어요. 물론 이제 해외 수출용 모델에는 이게 이제 기본 적용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나라마다 판매되는 옵션들이 조금 상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중국이랑 비슷하게 좀 기본으로 들어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V2의 실내 외부 전부 들어가고요. 출력은 3.3kW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가전들은 모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논란이 많았던 건데 주행보조 시스템. 이거 일단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인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라이다 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은 채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일반적인 주행보조 수준으로 들어와요. 차로 중앙유지,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그리고 자동 차선 변경까지 지원되는 수준입니다. 요거는 해외 모델이 전부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 안 되는 건 참 아쉽지만 이 테슬라도 못 뚫어내는 국내 규제를 지커가 하기에는 조금 힘들겠죠. 대신에 다른 옵션들은 좀 빵빵하게 들어가는 편입니다. 뭐 어라운드 뷰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센터에는 16인치 디스플레이 들어가고 13인치 계기판에 36인치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기본으로 들어가요. 요것도 약간 애매한 게 스탠다드 모델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안 들어가고 롱레인지부터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운드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모델이 스피커가 10개가 들어가고 롱레인지부터 21개 스피커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면은 21개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 차가 좋기는 하거든요. 이게 제가 직접 지커 중국 매장에 가서 들어봤는데 이 돌비 애트모스까지 들어가 있어서 저는 상당히 괜찮은 느낌이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선택 옵션들이 조금 있는데 2열 센터 콘솔 쪽에 영하 6도부터 50도까지 되는 이 냉온 장고가 중국에서는 옵션인데 국내에서는 아마 롱레인지 그 정도부터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이런 선택 옵션들이 진짜 애매한 게 뭐냐면 해외
해외 모델들이 페이스리프트 이전 모델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커 코리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 들어오는 차량들은 차체 크기도 살짝 커진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로 들어와요. 그래서 정말 이것과 똑같이 들어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스탠다드 모델에도 다른 해외 모델보다 옵션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 라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지커 7X의 인증 자료랑 옵션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스탠다드 롱레인지 퍼포먼스 모델의 차이가 뭐 배터리랑 모터 요 정도가 제일 큰 것 같고, 이쯤 되면 사실 가격만 착하면 진짜 꽤 많은 분들이 구입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공식적으로 정확한 가격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예상되는 가격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지커 담당자분하고 좀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옛날에 지커 7X의 가격이 얼마다라고 찌라시로 가격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기본 트림이 5,300만원 시작하고 마지막 최고 트림이 6,500이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거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기사고요. 실제로 가격 부분에서 제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앞자리 숫자가 5를 넘어가냐 넘어가지 않냐, 이 가격 책정이 정말 힘들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불과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중국 위안화에 대한 환율이 1위안에 190원 요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스탠다드 트림이 23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400만원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환율이 어떻죠? 1위안에 220원입니다. 거의 20% 가까이가 올랐어요. 그래서 엔트리 트림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5,100만원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 결정에 고민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도 주행 보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떼고 나오니까 한 엔트리 트림 기준으로 한 4,999만원 요 정도가 되면 참 괜찮은 가격이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이것저것 옵션을 붙이는 롱레인지 버전은 한 5,499만원, 퍼포먼스 모델은 한 5,999만원 요 정도로 나오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 트림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옵션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엔트리 트림도 괜찮아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보조금이죠. 이 보조금은 국산 차들이 받는 것만큼은 못 받을 것 같고요. 지금 BYD 자동차들이 받는 것처럼 국고 보조금 한 150만원 정도에 지자체 보조금 한 40만원 정도에서 대략 한 200만원 남짓 받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자체 보조금이 어지간한 곳들은 거의 다 바닥이 나서 보통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렇게 못 받는 경우에는 대체로 브랜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런 전략을 쓰곤 하는데, 요거는 추후에 어떻게 결정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커 7X가 드디어 한국 시장에 인증받고 출시까지 초입기에 들어갔는데요. 지금 같은 고유가 시대에 이런 전기차, 그것도 한국 시장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중형 SUV의 선택지가 늘어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쟁이 활성화되면 앞으로 더 좋은 자동차를 더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시장이 서서히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지커 7X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